오늘 영상을 뭘 찍을까 편집자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올해 10월이면은 전세가 2년이 만기가 되는데 이 집 와서 되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집은 언제 들어왔고 그 전에는 상황이 어땠고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변했나 그걸 좀 말하려다 보니까 투자 일대기랑도 좀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대기를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13년도 하반기에 회사를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대기업이라 좋은 회사에 좀 고액 연봉을 받긴 했는데 그 당시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실수령액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거기서 부모님 용돈 그 당시에 처음에 드리기 시작했던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 들였던 것 같고 한 달에 또 카드값 한 100만 원 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카푸였어요. 철이 없던 카푸여서 대기업 들어가자마자 돈 한 푼도 없이 그 당시 벤츠를 뽑아서 한 달에 벤츠 95만 원가량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95만 원이면 거의 100만 원에 그다음에 내 생활비 100만 원 하면 200만 원에 거기다가 부모님 용돈 50만 원, 250만 원이어가지고 사실상 저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팔아서 다시 차에 나갈 걸 100만 원씩 적금을 들어보면 그럼 내가 한 달에 맥시멈 모을 수 있는 게 한 150은 될 것 같은데 그럼 1년에 150 곱하기 12 하면 1,800만 원이고 10년을 모으면 1억 8천 20년을 모아야 한 4억 정도 모으겠다. 그러면 서울에 큰 평수 아파트는 고사하고 괜찮은 아파트 한 20평대 한 대 사기도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이러려고 내가 초중고 공부하고 대학교 때 빡시게 공부하고 회사 와서 노예처럼 일하는데 집 한 채를 사는데 20년이 돼도 안 된다? 라는 생각에 조금 많은 회의감을 느껴가지고 1년 차 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4년도였고 그 당시 이제 처음 샀던 종목이 SM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이었는데 진짜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주식을 샀어요. 왜 샀냐? 펀드 매니저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고객들한테 SM 엔터테인먼트 그렇게 강추를 했는데 계속 주가가 빠지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야 그 정도로 괜찮으면 내가 한번 사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모아놨던 금액이 한 1,200만 원 정도인가? 기억은 안 나요. 1,000만 원 내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주식 투자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SM 엔터테인먼트가 한 30%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너무 하루하루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주식책을 한 권을 사서 읽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베스트셀러인 책 지금도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서점을 갔다 왔는데 아직도 그 책이 주식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물리면서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코린이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저도 역시나 제 주식은 이렇게 물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손절이 안 나가는 거야. 마이너스 33%까지 갔는데 그래서 버텨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도저히 손절 버튼에 손이 안 나가는 거야. 2달, 3달 지나니까 원금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2주 지나니까 주가가 올라와가지고 한 20-30% 수익 보고 얼른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뒤로 매수했던 종목이 CS윈드라고 지금은 아마 엄청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하는 신재생 에너지 하는 회사였는데 앞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도 괜찮을 거다라는 판단에 매수를 했는데 운 좋게 좀 수익이 났고 그 다음 매수했던 종목이 아마 LG화학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수익이 났고 이제 그렇게 한 1년 조금 안 되게 매매를 하면서 거의 한 100% 강되게끔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진짜 운이 좋았죠. 실력이 좋았고 센스가 좋았고 타고난 지능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는데 1년쯤 다 됐었을 때 이 정도 수익률은 만족이 안 되겠다. 왜냐면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마음고생을 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벌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언제 집 사라는 생각에 나도 이제 좀 큰 돈을 벌려고 하면 작전주 급등주, 테마주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테마주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테마주에 손을 댔던 게 아마 제 기억에 그 당시에 한국에 중국인들이 엄청 와가지고 쇼핑을 많이 해가기도 했었고 원래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고 외국인들 직접 투자가 안 되는 나라였는데 그 당시 성강풍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투자길이 열리면서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급부상하면서 이 주식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중국 원양자원인가? 라는 진짜 희대의 사기 종목이 있는데 그 테마주에 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약간 조금 늦게 탑승했지만 워낙에 잘 올라가던 종목이라 그 종목도 좀 수익을 봤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짜릿함 이런 걸 느꼈었죠. 이거다. 사실 뭐 같이 투자하고 나발이고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건데 테마주 하면 어떻냐? 남들은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 종목 추려가지고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때 차트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와 같은 미래 성장성을 가진 회사를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펀더멘탈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회사를 분석한 다음에 이 회사의 적정 가치가 몇 년에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지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테마주는 그런 논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작전 세력이 그 작전 종목에 들어와서 그 해당 종목을 매집하고 각종 뉴스와 찌라시에 뿌리면서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어서 이 회사가 마치 엄청난 수익을 낼 것처럼 땐 블러핑들이 난무하고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개미들이 그 주식을 탑승하면 와장창 설거지가 나오면서 피해가 항상 나오고 이 패턴이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 공부를 좀 해서 세력이 매집이라는 걸 하는데 어떻게 매집 과정이 이루어지는가 막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영화 중에서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작전 세력의 그 작전 일대기를 다루는 그게 마치 저는 이제 바이블이라고 생각해서 그 영화를 몇 번이고 돌려보고 작전 세력은 이런 심리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런 식으로 통정 거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작전을 친다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뒤에 과연 이 영화에 나온 시나리오대로 실제 작전주들이 그동안 움직였나 과거 유명한 작전주들 여러 개 살펴보니까 항상 비슷해. 시가총액 한 700~800억 미만에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그러면 유통주식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800억짜리 총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유통주식이 20%밖에 안 돼. 그러면 160억 원이 유통주식수인데 160억 원을 내가 유통주식수를 다 매집을 해버리면 그러면 내가 전체 주식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야. 대주주가 던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만. 그래서 특징들을 찾아보니까 시가총액이 적고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가격이 바닥권에서 계속 박스권을 그리면서 매집하는 전형적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상승하지 못하고 꺾이는데 상승할 때는 볼륨이 높고 꺾일 때는 볼륨이 낮은 그러면서 박스권을 최소한 2달에서 3달 정도 길면 6개월, 1년 정도 다지면서 앞으로 이제 이 회사가 엮일 수 있는 재료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엮일 재료가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세력이 매집을 할 때 세력 매집 평단 유추에다가 평단가를 정말 세력보다 낮게 셋업하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에 이제 2년 차에 한 2번 정도 수익이 났는데 세 번째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한 3개월 정도 매집된 종목을 잘 찾고 재료도 괜찮았어요. 한 9개월 동안 출발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다. 내가 세력 평단가보다 낮게 매집하는 건 정말 좋죠. 혹시나 세력이 털고 나가더라도 세력보다 오히려 덜 손해를 보니까 그 당시부터 이제 박스권 종목이 아니라 이 박스권에서 매집하건 말건 난 신경을 안 쓰고 관심 종목에 둬뒀다가 박스권 상단에 가격 알림을 둬놓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그럼 추격 매수를 했었어요. 장대 양봉이 터지고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정도 되면 그러면 재료가 나오면서 상한가 이렇게 가는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2014년 초부터 2017년 12월까지 주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복리로 계속 불렸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제가 허세가 엄청 심했어요. 대기업 다닌다.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시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외모가 좀 괜찮았어요. 지금 이제 코인 납반 바뀌어서 지금 세월의 직격탄을 맞고 많이 못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았거든요.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멋에 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 돈을 착착해서 복리로 불렸어야 되는데 한 5천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한 2~3천만 원 수익 나면 그곳에 또 출금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술 먹고 막 놀고 막 여행 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철딱서원이 없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제가 알기로 20대에서 30대 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40, 50대도 있고 10대도 있지만 제 유튜브 시청자층을 보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중에 절반 대부분의 분들은 저보다 어린 분들일 거예요. 그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정말 철딱선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17년도까지 하다가 17년도 12월에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을 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뭐냐 이러면서 좀 사야겠다 싶어서 주식을 다 정리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들어와서